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름이 TMS에서 배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배차 관리 탭에 배차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배차 관리 화면이 열렸고요. 자, 이렇게 입력 창이 크니까 닫아보겠습니다. 11월 화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이 상단에 검색 영역, 아래에 목록 영역, 왼편에 입력 영역이 있고요. 입력 영역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만 보고 싶으실 때는요, 리본 메뉴에 화물 입력 닫기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닫았다가 입력창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클릭하면 아래쪽에 접혀있던 화면 영역이 열리고요. 여기 아래에는 배차 차량 목록, 목록에 있는 차량들의 배차 통계가 표시됩니다. 화물 품목 정보 탭, 여기는 LCL 화물에 대하여 여러 개의 품목을 동시에 운송할 때 다중 품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전화 CID 목록 탭, 수신 전화 CID 목록 탭에서는 걸려오는 전화를 CID 관리자를 통하여 연결하여서 배차 업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차 업무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해서 화물을 새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일자, 운송 구분, 화물 구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선택한 대로 신규 오더 버튼을 클릭하실 때마다 운송 구분, 그리고 화물 구분, 그리고 기준 일자, 상차 일자라고도 하죠. 기준 일자가 세팅됩니다. 그럼 FCL 수입으로 선택하고 신규 오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FCL 수입으로 등록된 화물이고요. 자, 여기 확장창을 열어보시면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모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발주처명에서 키워드를 넣고 선택하시면 등록된 거래처의 담당자와 연락처가 함께 입력됩니다. 청구처를 그리고 실어주를 모두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 이 청구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엔터키와 방향키로 이루어집니다. 실어주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입력이 됐고요. 이제 상차 일시, 하차 일시를 입력합니다. 상차지는 제가 한번 키워드로 검색도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부산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러온 상하차지에서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입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담당자도 입력해 주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품명인데요. 이 품명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품명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지금 입력하는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컨테이너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몇 개를 운반할 거냐, 이건 개수일 거고요. 단위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중량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제 임의의 숫자와 임의의 내용을 넣겠습니다.
40피트짜리 하나라고 하죠. 청구비고는 나중에 거래 명세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픽업지나 반납지를 선택해 볼게요. CY나 터미널 CFS들이 있고요. 이건 제가 임의로 있는 것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규격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 목록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플랫 컨테이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상태가 엠프티냐 풀이냐 선택 가능하시고요. 컨테이너 넘버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번호를 입력하고 봉인 넘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넘버에 빨갛게 표시가 되죠. 이것은 컨테이너 넘버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유효성에 맞지 않다고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제 임의로 입력한 컨테이너 넘버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봉인 넘버 중량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출 마감일, 컨테이너 픽업일, 일단 오늘 날짜를 넣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반납일, 이제 원하는 시간, 마감 시간이 있으시다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해운 정보인데요. 선사의 뭐 라인이나 선명들 입력 가능하고요. 제가 쉽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항차인 경우도, 출발항인 경우도 이제 입력 가능합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합니다. 뉴욕이다. 그러면 NI 입력하고요. 경유 포트가 있을까요? 입력하고요. 입항일자도 들어오는 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할 항목이 많은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컨테이너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BL을 통해서 유니패스의 통관 정보를 조회해서 입력하는 건데요. 제가 BL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된 이 BL에 대해서 조회 입력을 클릭해 보시면요. 실제로 유니패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적화 목록을 조회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항목,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다면 이 목록으로 나타나겠죠. 이 팝업 아래에 얘들을 선택하고 화물 적용 하고 나면 이렇게 선명이나 항차나 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됩니다. 컨테이너 넘버도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화물 번호까지도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L을 조회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보다 이제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더 넘버도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입력이 되니까요. 이렇게 화물 정보의 입력을 완료했으면 이번에 운임에 대해서 좀 입력해 볼게요. 여기 청구 운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 보이시죠? 클릭하면 지금 현재 저희는 FCL 화물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요금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40피트 지금 컨테이너 1개를 운행할 거고요. 여기 임의의 금액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구간과 행선지 그리고 이 표준 운임을 보시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금표 요금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청구 운임란에 선택한 그 요율의 금액이 입력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불 운임 차례인데요. 요거를 150만 원이다.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내 마진율을 20%라고 봤을 경우에 여기 공제 전의 하불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할 거냐, 내가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불 운임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지불 운임이 20%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취급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청구 취급료라는 거는요, 여기 청구처에, 나 청구라는 청구처에 이 청구 운임과는 별도로 취급료를 청구할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상차료, 컨테이너 상차료, 하차료가 이 취급료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불 위탁사는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역사로 선택되어 있는 그 업체들의 리스트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역사에게 이 정도의 취급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불 운임은 배차를 수행할 운송회사나 차량번호, 배차를 내가 지정할 운송회사나 차량번호에 주는 매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매입 운임료로 잡히게 되고, 지불 취급료는 여기 있는 이 위탁사, 내가 선택한 위탁사에게 지불할 지불 취급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입력하는 방법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겠죠. 여기 입고번호는 내가 입력할 수도 있지만 LCL 같은 경우에는 도착 보고가 완료된 다음에 도착 보고사가 웹사이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려주는 값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입력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운송 의뢰를 받은 화물의 내용 입력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 내용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배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입력된 화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송회사에게, 다른 운송회사에게 이 화물을 배차할 때는 운송회사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차량에게 배차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겠죠? 제가 한번 배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가 1357이라는 차량이고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게 배차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357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쳐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경기 35화 1357이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터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싹 들어와요. 이렇게 되고, 차량에게 혹시나 메시지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배차자 간에 서로 공유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내부 메모를 이용해서 입력해 두시면 되십니다. 차량 선택이 완료됐으면 저장하기를 누를 때 배차가 수행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 화면 상태가 배차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을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출입 화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화물을 여러 건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한 화주가 비슷한 종류의 화물을 여러 차례 나눠서 운송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화물 복사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복사할 화물을 선택하고요. 여기 리본 메뉴 화물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했을 때 보시면 화물의 내용은 복사되지만 운송사나 차량, 이건 다시 배차라는 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복사가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면이 조금 비좁으니까 제가 확장창을 닫고 닫은 상태를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새로 복사된 화물이 진행 상태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을 선택하고 화물 복사를 누르고 저장을 하시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한 개의 화물을 한 건씩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화물을 여러 건의 화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화물에 체크를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아까처럼 화물 정보 다중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복사 개수가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한 개의 화물을 몇 건 복사하시겠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5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날짜는 동일하게 화물 복사를 할 거고요. 헷갈리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안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화물 복사 클릭합니다. 자, 아까 6개였는데 지금 총 11개의 화물로 이렇게 5건이 복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배차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화물을 선택하시면 운송회사나 차량 번호에 배차를 수행하실 수 있고요. 운송회사에게, 다른 운송회사에게 이 화물을 배차해서 차량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한번 어떻게 배차하는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상호를 이렇게 키워드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나 운송이라는 회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사의 정보는 들어왔지만 어떤 차량에게 배차가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라는 공란입니다. 이때 바로 그냥 운송회사에게 배차를 했다는 것만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의 업무 진행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어떤 차량에게 배차되었는지 번호를 남기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차량 번호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경기 23 나의 1, 2, 3, 4라는 차량이 나 운송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배차가 수행됩니다. 자, 그럼 차량한테 배차하실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차량 번호를 이번엔 2468 차량을 찾아볼게요. 입력하고 나타난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데 추가로 보여드리려는 거는 여기 차주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이 차량에 등록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차량 번호가, 기사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내용을 수행해 봤습니다. 변경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1567이라는 차량을 찾아봤는데 이 차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차주 선택 팝업에서 차주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차량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배차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468 차량으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한 건씩 배차가 되고요. 그 입력된 내용은 클릭했을 때마다 왼쪽에 입력 창에 표시가 될 겁니다. 배차 정보가 표시되고요. 제가 목록의 제일 위쪽에 있는 785번 화물에 배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1357번 차량을 배차할 거고요. 자, 저장을 하면 785번 화물이 목록의 아래로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죠. 이 목록에서 기본은 배차가 완료된 화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위쪽에 있는 진행 상태의 화물에 대해서 빨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해서 정렬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또 그 선택한 대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차 취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차 상태인 화물을 선택하시고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배차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배차 취소를 수행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얘를 선택했을 때 이 화물이 이렇게 배차 취소가 됩니다. 이 방법은 운송사에게 배차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화물을 선택하시고 배차 취소를 클릭하고 메시지에 얘를 하시면 이렇게 배차 상태 화물이 진행 상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소할 화물은요, 당연히 배차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차 상태일 때는 취소나 삭제를 수행하실 수 없고요. 일단 취소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 상태, 최소 진행 상태의 화물을 선택하시고 화물 취소 버튼을 리본 메뉴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에 얘를 클릭하면 791번 화물이 취소 상태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확장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화물을 변경했을 경우에 정산 항목이 생성되고요. 이것은 뒤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산 처리가 되도록 생성이 된 데이터라 이 정산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만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배차가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 배차를 취소하고 화물을 취소하려고 하시면 지금 이 위에 794번 화물과 같이 지불할 내용은 없지만 청구할 내용은 이미 정산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는 불가하시고요. 이 경우에 이 건의 정산을 삭제하시고 삭제 상태를 저장해서 이 아래쪽에 정산 항목 탭을 비워주신 이후에만 화물의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소된 화물에 관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정산 데이터도 없고 화물의 상태도 취소 상태인 건데요. 이 취소된 화물에 한해서 화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리본 메뉴의 화물 삭제를 클릭하시면 취소 상태였던 화물이 아예 목록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운송을 의뢰했다가 운송 의뢰를 취소한 경우에 만약에 취소한 내역까지도 남겨야 한다면 취소 상태로 두는 것이 맞고요. 취소된 업무를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으실 경우에 화물 삭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차 시에 발송할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화물 문자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확장창에 화물 문자열 1, 2, 3이라는 탭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 화물 문자열 1에도 문자열을 설정할 수 있고요. 문자로 발송하기 원하는 내용들을 체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는 거고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하면 상단에 입력되어 있는 화물의 내용 중에서 체크한 항목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요. 화물 문자열 1, 그리고 화물 문자열 2, 그리고 화물 문자열 3, 이렇게
총 3가지의 화물 문자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물 문자열 1은 여기 발주처의 발주 전화 항목 옆에 문자 버튼, 청구 전화 옆에 문자 버튼, 그리고 실어주 전화 옆에 문자 버튼, 이 3개의 버튼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청구 전화 보시면 일반 전화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핸드폰 전화번호도 나오게 될 겁니다. 선택된 전화에 대해서 문자 버튼을 누를 경우에 화물 문자열 1탭의 내용이 문자 발송 팝업으로 전달됩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문자열 2입니다. 화물 문자열 2에 작성된 내용들은 여기 상차 전화 옆의 문자 버튼, 그리고 여기 하차 전화 옆의 문자 버튼에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화물 문자열 3의 내용은 이렇게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전화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문자 버튼을 클릭하면 문자 발송 팝업이 열리면서 화물 문자열 3번 탭의 내용이 문자 발송 팝업으로 전달됩니다. 또 문자 발송 버튼을 눌러서 문자를 바로 전송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물에 관련된 문자열을 전송하는 것 외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문자열을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전송 문자열 탭을 선택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문자열들을 선택하셔서 이 문자 옆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자 발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전송 완료 팝업이 나타납니다. 닫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 목록에서 배차가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 운송 완료 처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운송 완료 처리는 차량이 상차와 하차를 완료한 후에 배차자가 운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완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차 상태 이상의 업무가 진행된 항목에 대해서만 운송 완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차 상태인 항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운송 완료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배차 완료된 화물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요. 메뉴에 운송 완료, 여기 이 별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송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예. 화물의 상태가 완료 상태로 바뀌고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실적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이 운송 의뢰된 순간부터 운송을 진행하고 이렇게 완료를 표시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고요. 이 이후에도 정산 처리라든지 화물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정산의 변경이나 화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변경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실적 확정을 수행하는데요. 실적 확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산이나 배차의 정보 변경이 배차관리 화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 확정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완료된 이 완료 상태의 화물에 대해서 실적 확정을 수행할 건데요. 화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적 확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별 표시는 여러 개의
정보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적 확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메시지의 예를 클릭하고요. 실적 확정이 완료되면 아까 회색이었던 상태에서 살구색, 상태의 변경은 없지만 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화물의 경우엔 저장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실적 확정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서는 저장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내용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확장창을 한번 열어서 정산 상태를 보겠습니다. 정산 항목 탭에 보시면 여기에 정산도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후에 저장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확정을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보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에 대해서 작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물을 입력하고 배차를 수행하고 화물을 취소하거나 화물을 복사하거나 여러가지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자를 전송하거나 운송 완료 처리 또는 실적 확정까지 수행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것은 편의에 가까운 기능인데요. 이 편의 기능 중에는 입력할 항목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을 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본 메뉴에 포커스 설정을 클릭하셔서 포커스 설정 팝업을 열으시고요. 입력을 원하지 않거나 건너뛰고 싶으신 항목에 대해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지워서 저장해 주시면 화물을 입력할 때 더 이상 커서가 그 항목으로 가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 목록의 항목들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물 목록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차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사용을 원하지 않는 컬럼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3개의 컬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상태와 상관없이 화물 번호 순으로 목록이 유지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순서가 지정되고요. 드래그하여서 항목을 이렇게 삭제된 컬럼들을 이렇게 화면을 닫았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여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이렇게 화물의 정렬 순서와 삭제한 컬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목록의 상태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원하는 항목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가장 아래에 보시면 컬럼 삭제 항목 되살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 컬럼 삭제 목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보시면 내가 임의로 삭제한 컬럼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때 이것들을 원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다음번 이 화면을 열었을 때에는 이 상태가 유지되어 나타나고요.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던 상태로 컬럼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컬럼 설정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초기화가 완료됐고요. 이렇게 포커스 설정 기능과 화물 목록의 컬럼을 변경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확장창을 열었을 때 표시되는 세 가지 문자열을 이용하여서 보다 내가 업무하기에 편리한 배차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물 나름이 TMS에서 배차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